안녕하세요. 코딩맥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콘솔 API 중에서 콘솔 트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콘솔 트레이스. 이 콘솔 트레이스 함수는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콘솔 워닝하고 그 에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들을 호출하게 되면은 그 함수의 그 호출 스택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펑션 워닝 경고입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C 함수를 호출하면은 경고가 나오면서 이 화살표를 확장하면은 이 함수 호출에 스택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경고잖아요. 근데 경고가 아니라 그냥 함수 호출 스택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워닝이나 에러가 아니라 트레이스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함수 A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C 이제 함수를 다시 호출하면은 이번에는 이 트레이스의 그 메시지와 함께 그 함수 호출 스택이 로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닝하고 에러가 아니라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었는지 그런 과정을 알고 싶을 때 트레이스를 쓰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함수 호출 스택은 호출 과정이 복잡할 때 좀 사용하면 좋고요. 특히 이제 재기 함수 같은 거를 살펴보고자 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 예제로 피보나치 그 수열을 만드는 그 피보나치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0, 1, 1, 2, 3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수열인데요. 바로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부터 앞에 두 개를 더한 것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3일 때는 앞에 두 개 1과 1을 더해서 2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의해 보면은 함수가 f라고 할 때 n이 0이면 0이고 그리고 f1이면 1이고 그 다음에 fn부터는 f의 n-1과 f의 n-2를 더한 값이다 라고 됩니다. 정의를 보면은 재기함수하고 이제 딱 들어맞죠. 자기 자신을 이제 계속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 이름은 그냥 piv로 할게요. 그리고 n을 받을 때 탈출 조건을 재기함수를 작성할 때는 항상 그 제일 먼저 고려할 게 탈출 조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의를 보면은 n이 0일 때 0이죠. 그래서 리턴을 하면서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fn이 1일 때 return 1 그리고 그 이외에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서 바로 이전하고 그 전전 거의 값을 더해서 그 값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뭐 이렇게 3을 호출할게요. 그러면 2가 나오는데 이 재기함수의 호출 스택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콘솔 트레이스를 넣어보면 이전과 다르게 함수 호출 스택이 로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인데도 굉장히 많은 함수 호출 스택이 만들어지죠. 만약에 piv 10이다 그러면
결과 55 나오는데 함수 호출 스택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 배운 실행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펑션을 하나 더 정의하겠습니다. 타임 트래킹으로 해서 n이 주어졌을 때 타임이었죠. n에 대해서 이제 시간 타이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의 값은 리절트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n에 대한 피보나치 n에 대한 값은 리절트 하고 이제 타이머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적어줬던 레이블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타임 트래킹 3을 하면은 호출 스택이 이제 찍히면서 0.2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10을 하면은 55가 찍히는데 6초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개선점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문제점이 뭘까요? 재기 호출이 느려지는 과정은 함수 호출 스택을 만들면서 중복된 함수 호출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또 피보1이 있는데 여기 또 피보나치 1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올라가 보면 피보1이 또 있고, 또 아까 또 피보나치 2도 나왔었는데 여기 또 있고, 여기 피보나치 1이 또 있고, 아까 아래 또 피보나치 0이 있었는데 여기 또 있고, 피보나치 1이 또 있고, 2도 또 있고, 3도 또 있고, 0이 또 있고, 1도 또 있고, 2도 또 있고. 그래서 중복 함수 호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중복이면 이미 값을 계산한 건데 다시 또 함수를 호출해서 값을 계산하면 당연히 이제 실행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한번 그러면 캐시를 한번 적용해 볼까? 이런 생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캐시를 한번 적용해서 실제로 개선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캐시는 new map, 그리고 피보나치 함수는 저희가 이전에 구현했던 거에서 이제 캐시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캐시가 n에 대한 계산 결과값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has로 캐시가 n에 대한 계산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값을 그냥 리턴하면 되겠죠. 다시 계산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 나오면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리턴을 하는 게 아니라 리절트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에 이제 n에 대한 계산 결과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절트를 반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다시 개선을 해봤어요. 그래서 타임 트래킹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0에 대해서 아까 6점 몇 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죄송합니다, 타임 트래킹 함수가 없어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재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전 코드가 그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하고 나서 이제 호출을 하면은 어떤가요? 결과는 55인데 아까 6점 몇 초 걸리던 게 이제는 0.2초로 줄어들었죠.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 콘솔 타임하고 그 콘솔 트레이스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디서 병목이 일어나고 그런 걸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거를 이제 팀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개선을 할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발자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콘솔 트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 함수를 같이 개선해 보면서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